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부 역량에 따른 학업계획 세우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학업계획은요, 크게 정시와 수시를 대비한 3개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강사 소개서부터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본인은 현재 영양교육연구소 연구소장을 맡고 있고요. 천재 교과서의 국가교육과정 수석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육심리의 수석 선임 연구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2008년서부터 역량기반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집필하고 강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학생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와 대학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를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수시 전형 위주로 얘기가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정시와 수시를 모두 준비하는 이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를 모두 통틀어서 그렇다면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현명한지 같이 알아보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와 대학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와 대학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를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역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피던스라고 하는데 이 컴피던스가 학교 평가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선 그 학교 평가를 알아보기 전에 사회에서는 또는 기업에서는 어떻게 이 역량을 표현하는지 보면 NCS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은 직업마다 필요한 지식, 태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나라에 대략 860여 가지의 직업이 있고 그 직업마다 필요한 역량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회에서 이렇게 역량이 뛰어난 또 필요한 사람을 뽑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당연히 이런 역량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생 공통 역량이라는 게 따로 있고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별도로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때 역량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보는 그 기준이 크게 보면 4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학업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지, 인성이 얼마나 잘 함양됐는지,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이 적합한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수시 전형에서 특히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런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학교에서도 이런 역량을 가르치려고 하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선 6대 핵심 역량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6대 핵심 역량보다 더 중요한 건 하위 요소, 교과 역량, 다른 말로 하면 성취 기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무려 약 50여 가지가 넘는다는 겁니다. 이걸 평가하는 게 학교의 내신이고 그 내신은 크게 선택형 지필고사와 그 다음에 서술형 평가, 수행 평가라는 3가지 평가 방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사실은 서술형 평가는 수행 평가의 한 종류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구분할 때는 선택형 지필고사의 범주에 집어넣어서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긴 합니다. 자, 중요한 건 고등학교서부터는 이 평가의 내용이 결국은 대입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3월달부터의 평가 내용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의 평가 내용이 모두 대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 평가는요, 학생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 다음에 태도 및 가치관 또는 수행 능력 이 3가지를 평가하고 이것이 모두 뛰어난 학생을 우수한 학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식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걸 초점으로 두기 때문에 단순히 지식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관련된 태도나 관련된 능력, 기능까지 함양하는 게 고등학교 공부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학에서 그러면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같이 알아보는데요. 특히 수시 전형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수시 전형 위주로 보는 이유는 2023년 대입 기준에서도 수시 전형으로 4년제 대학에서 수시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무려 78%고요. 정시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은 22%입니다. 이것을 서울 수도권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
전형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이 수시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은 61%나 해당이 됩니다. 절반이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시 전형을 준비하면 정시까지 준비가 되지만 정시만 준비하면 수시 전형이 준비가 안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기 때문에 수시 전형을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이냐가 고등학교 공부에서의 핵심입니다. 자, 크게 보면 학업 역량이란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와 의지, 탐구 능력이라는 또 하위 요소로 구성이 되고요. 인성이란 대학에서는 구체적으로 협업 능력이 있는지, 소통 능력이 있는지, 나눔과 배려 정신이 있는지, 그다음에 도덕적이며 성실한지 이런 내용들을 평가합니다. 세 번째, 전공 접합성에서는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및 성취도를 가지고 있는지, 전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전공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전 가능성까지 보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주도성, 즉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가장 많이 봅니다. 대학에서는 쉽게 말해서 대학생을 뽑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학생입니다.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당연히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주도적으로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발전 가능성에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초점 줘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의 다양성이나 리더십, 그 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 같은 걸 보는데 어떤 특정 대학에서는 요즘은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많이 평가하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 능력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바로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수시전형에서 선발하는 가장 공통적인 요소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시와 수시를 모두 준비하는 고등학교 생활을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서울대에서 학종 가이드북에서 2018년에 안내한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2018년에 학종 가이드북이라는 걸 통해서 안내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수시전형에서 선발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업 능력을 얘기합니다. 서울대에서 얘기하는 학업 능력이란 지원자의 학업 능력,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 등을 종합적으로는 평가하지만 학생 선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역시 우수한 학업 능력을 본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업 능력 외에도 교과 성적 외에, 즉 탐구 활동이라든지 교내 경시대회, 독서 활동, 방과 후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 등도 반드시 참조는 해서 학업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우수한 학생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는 건 바로 학업 태도 및 또 가치관인데요. 여기서 학업 태도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지적 호기심, 학업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교과 학습뿐만이 아니라 관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독서 활동, 글쓰기, 탐구 연구 활동, 그 다음에 교내대회 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 학생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평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학업 외 소양을 보겠는데요. 즉 공부하는 것 외에 뭘 잘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서울대를 지원할 정도의 학생들이면 공부는 다 일정 수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지를 보는데요. 대표적인 거 보시는 것처럼 공동체 의식은 있는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은 있는지, 그 다음에 대인관계 능력은 뛰어난지 이런 것들을 보고 서울대 학생으로서 우수한지 안 한지를 평가하여 선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보고 우리가 정시와 수시를 유추해서 준비를 한다라고 연계를 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학업 능력만을 준비한다면 바로 정시 전형을 준비하는 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학업 태도나 학업 외 소양까지 모두 준비를 한다면 바로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게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모든 대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즉 학업 역량을 기른다는 건 결국은 정시와 수시를 모두 준비하는 고등학교 생활을 얘기하고요. 학업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보통 이런 공통적인 특징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이런 학업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은요, 교과 지식에 대한 이해나 암기도가 우수하고요. 두 번째, 학교에서 수업 태도가 올바르고 학업 의지 스스로도 매우 강합니다. 세 번째는요, 수업에서 다양한 능력을 발휘해요. 예를 들어서 탐구 활동을 한다면 과제 집착력도 뛰어나고요, 발표력도 뛰어나고요, 토론 능력도 뛰어납니다. 이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고등학교나 대학에서도 우수한 인재로 뽑고 너도 나도 서로 뽑아가려고 하겠죠. 바로 학업 능력을 키운다라는 게, 학업 능력을 키운다면 그게 바로 고등학교 공부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첫 번째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스스로 계획에 맞춰서 공부하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바로 진로에 대한 개념입니다. 진로를 스스로 선택해야지만 그 진로에 따라서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힘이 더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기초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것과 그 다음에 스스로 진로를 탐구하는 능력 등이 바로 학업 능력을 기르는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교과 지식, 특히 주요 교과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지속적인 교과 학습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학습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얘기하는 학업 외 소양, 즉 태도나 그 다음에 이 능력을 어떻게 기를 것이냐와 관련된 건데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탐구나 연구활동이라든지 실험 수업이나 독서 활동 등을 꾸준하게 해주면 관련된 태도나 관련된 능력 등이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정시와 수시를 모두 준비하는 고등학교 생활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이걸 연이어서 그렇다면 고등학교 공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등학교 공부의 세 가지 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역량 함양입니다. 역량을 함양해야 되는 이유는 수시 전형을 단순히 준비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모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고등학교에서의 학교 평가를 잘 받게 하는 것은 일부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역량은 도대체 무엇이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는 6대 핵심 역량이라고 얘기도 하고 하위 요소로 교과 역량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학 진학과 관련된 역량을 저희는 학업 역량이라고 합니다. 학업 역량은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탐구 능력, 이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성은 협업 능력,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도덕성, 성실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은요, 얼마나 이 학생이 대학에 들어와서 발전 가능한지를 보기 때문에 첫 번째, 자기 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있느냐를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길러내야 될 것이냐? 고등학교 동안에 탐구나 연구활동 또는 독서, 원서 읽기,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역량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탐구나 연구활동을 통해서는 문제 해결력 등을 길러내는 데 가장 좋고요. 지속적인 독서 활동에서는 당연히 독해력이나 문해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동아리 활동은 뭐가 길러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협동심이나 남을 배려하는 정신 등이 길러질 수 있겠죠. 모든 초점은 저는 지금 대학 진학과 관련된 역량 위주로 설명을 드렸지만, 유아서부터 중학생까지는 핵심 역량과 교과 역량 위주로 역량을 키워왔다면, 고등학교서부터는 이제는 학업 역량 위주로 좀 초점을 맞추고 역량을 함양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뭘까요? 고등학교 공부의 두 번째 길은 바로 학업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실천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을 진학한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학업 계획서를 써봤을 겁니다. 형식적으로 써보지 않고 진짜 3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를 제대로 써본 학생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쓴 학생은 3년 후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학업 계획서를 어떻게 쓴다는 것이냐? 첫 번째는 진학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거죠. 그러려면 학생이 유아서부터 중학교까지 길러진 역량을 기초해서 진학을 희망하는 학과와 대학을 선택하는 진학 목표를 결정하는 게 학업계획서에 기입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과 학습 계획을 써야 됩니다. 주요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과들을 어떻게 반복적으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심화하고 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3년간의 계획을 세워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업 태도나 학업의 소양 등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를 것인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협업 및 소통하는 태도라든지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라든지 또는
우리 학생이 선택한 그 대학이나 학과에서 인재상으로 선택하는 그 인재상에서 요구하는 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로가 결정되거나 학교가 결정되면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명확해지고요. 그 능력을 내가 스스로 3년 동안 또는 학업 계획서에 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큰 차이가 나겠죠. 그렇다면은 이 대학에서 인재상들을 요구하는 능력을 보기 위해서 크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역량을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바로 이 진학 목표나 3년 동안의 교과 학습만을 준비하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22%에 해당하는 정시는 준비되겠지만 학업 태도 및 학업 소양까지, 학업 외 소양까지 준비하면 전체에 해당하는 수시까지 모두 준비된다는 걸 강조드리면서, 도대체 대학에서는 어떤 학생들을 우수한 학생으로 보고 공통적으로 선발하려고 하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00개 대학의 수시 전형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공통적으로 보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걸 모두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 갖췄다면, 또는 내가 갖춰서 이러한 내용들이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잘 기록이 돼 있다면 어떤 대학을 지원하든 사실 걱정할 게 없겠죠.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학업 역량입니다. 모든 대학들은 대부분 학업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을 원해요. 두 번째는 바로 도전 정신입니다. 얼마나 도전 정신이 있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있느냐, 즉 6대 핵심 역량으로 얘기하면 공동체 역량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요. 세 번째로 리더십이 있느냐. 사실 공동체 의식이나 리더십은 모두 공동체 역량의 하위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를 보고요. 성실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인성이 충실하게 함양이 되느냐,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느냐를 대학들이 많이 봅니다. 이 요소, 7가지 요소들을 모두 고등학교 때까지 잘 준비해서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잘 선생님을 통해서 평가받을 수 있다면 사실은 고등학교에서의 수시 전형은 어느 대학을 지원하든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도 사실은 진로에 따라서 또 학교마다 또는 학과마다 또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준비하는 게 이제 진로 탐색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고등학교 공부의 가장 큰 축은 바로 진로 탐색입니다. 진로 탐색은 대학에서는 전공 적합성이라고 보고 학생들을 선발하는데요.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및 얼마나 성취했는지를 보고요. 그다음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고요. 세 번째로 전공 관련해서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게 고등학교 공부에서는 되게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기서는 역량 기반으로 해서 진로를 탐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사회나 기업에서나 아니면 대학에서 역량과 관련해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똑같이 그 직업 또는 그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을 준비해서 내 역량과 맞추는 작업이 되게 중요한 진로 탐색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업 탐색을 하는 방법입니다. 직업 탐색은 다양한 직업 정보와 관련돼서는 워크넷 사이트에 가게 되면 다양한 직업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또한 이 동대문구의 교육비전센터에서 홀랜드 검사를 무료로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셔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직업마다 필요한 능력이 있죠. 바로 역량입니다. 그 역량은 NCS 사이트에 가면 되는데요. 이것도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고 국가가 운영하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의 직업이 대략 한 860개의 직업이 있고 그 직업마다 필요한 역량 단위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교사가 되고자 한다면, 내가 변호사가 되고자 한다면, 의사가 되고자 한다면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그런 직업을 가졌을 때 어떤 특성이 있으며 어떤 연봉을 벌 수 있는지 등등 미래 직업에 대한 미래 계획까지도 모두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워크넷과 그 다음에 NCS 사이트를 활용한다면 직업에 대한 정보, 그 직업에서 필요한 능력에 대한 정보를 모두 활용해서 나의 진로를 탐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직업에는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대학생 공통 역량이라는 게 있듯이 모든 직업인들이 가져야 될 기초 능력이라는 게 10가지가 있는데요. 그 10가지와 동시에 또한 갖춰야 될 게 그 직업마다 필요로 하는 역량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진로를 탐색할 때는 그 부분까지도 내가 선택한 학과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가질 수 있는 직업에 따라서 필요한 능력까지 이해한다면 충분히 대학에서 요구하는 전공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옆에 나오는 것처럼 워크넷을 통해서는 또는 NCS 사이트를 통해서는 어떻게 접속해서 어떻게 정보를 찾아가는지를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공부를 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역량을 탐색하고요. 학업계획서를 세우고 교과학습을 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겁니다. 크게 교과학습만을 공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착오를 가질 수도 있는데 반드시 역량 함양을 해야 되고 진로를 탐색하는 일도 분명히 매우 중요한 고등학교 공부의 한 축이라는 걸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공부의 3가지 길은요. 학업 역량을 기르는 건데요. 이 학업 역량을 기르는 고등학교 생활을 해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고등학교에서부터는 이미 중학교 때까지 기본적으로 길러진 사실 역량을 바탕으로 하긴 하지만 분명히 학과에 따라서 내가 선택한 진로에 따라서 부족한 역량이 발생할 겁니다. 그걸 알아내야겠죠. 그리고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부족한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태도나 또는 다양한 능력들 보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철저한 학업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교과 지식을 계속적으로 쉽게 말해서 완성해야 될 것이며 사실은 또 이 시험이 큰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기술 같은 것들도 트레이닝하는 게 되게 고등학교 공부에서는 중요하고요. 3번째에서는 이렇게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진로를 탐색하는 활동도 사실은 대학에서 수시 전형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데 또 중요한 축으로 보기 때문에 그 관련된 활동을 해주는 것도 고등학교 공부의 한 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업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핵심 역량을 함양하고 학업계획서를 세우고 진로를 탐색하는 것이 고등학교 공부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역량을 진단한 이후에 진로를 탐색하고 그 다음에 학생 스스로 학업계획서를 세워보고 교과 학습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역량을 다시 함양하는 과정, 이 1년의 과정이 고등학교 공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이 기간은요, 유아에서 중학생 기간 동안까지 함양된 나의 역량을 기초해서 진로를 선택하고 학업 계획을 수립하고 학습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교과 지식과 학업 역량을 함양하는 기간이다. 또한 역량을 함양하면서 평가받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평가를 동시에 받기도 하기 때문에 부족한 역량을 빨리 캐치하고 또는 진로에 따라서 부족한 역량을 빨리 파악해서 부족한 역량을 채워나가는 과정들이 중요하겠죠. 또한 이런 과정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걸 힘을 배우는 기간이므로 단순히 교과 학습과 이 6대 핵심 역량을 함양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도 매우 중요한 핵심 역량을 배우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길러진 학생들을 사회나 대학에서는 우수한 인재라고 맨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을 말하는 거고요. 보통 성공한 사람들의 내적 특성이 뛰어난 사람들을 보통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무슨 소리냐? 학생이 공부로 성공을 하던 직업인이 사회에서 성공을 하던 공통적으로 배워야 될 건 바로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겁니다. 교과 학습과 다양한 창체 활동으로 핵심 역량까지 함양해서 정시, 수시 가리지 않고 고등학교 공부를 성공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공부의 3가지 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고등학교 공부의 3가지 길을 학업 역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의 내적 특성인 역량은 학업 역량 외에도 여러 가지의 역량이 존재합니다. 고등학교 기간 동안 쉽게 말해서 사회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이며 어떤 진로를 가져갈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알아보고 조사하는 그런 과정이 모두 공부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회에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건 다 역량을 얼마나 나의 역량을 찾아서 나의 역량을 잘 준비했느냐가 그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 기간 동안 역량이라는 큰 줄에서 학업 역량에 귀속되지 말고 역량이라는 가장 큰 범위의 개념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원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